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오랫동안 하고 있던 일이 내 사업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앞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거죠. 왜냐면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일일 거거든요. 관건은 그 일이 수익이 될 것인가, 내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의 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연 듣고 책 보고 하다 보면 일은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꿈은 이쪽으로 꾼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일은 이쪽으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 일을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산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해피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의 업종의 카테고리를 정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카테고리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회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조직에서 재무회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화학회사입니다. 나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화학하는 일과 관계없는 재무회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화학 관련된 회사에서 재무회계를 했던 경력으로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다른 회사나 다른 업종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회사와도 연관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재무회계를 할지라도 화학회사, 철강회사, 소비자회사, 서비스회사 다르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물론 이게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직장 생활이다, 기본적인 직장 생활이다,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도 그것이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근무하면 어때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학회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화학이란 이 업계의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비록 재무회계 일을 하지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화학이란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화학이란 산업은 지금 어떤 전망이 있지, 이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얻으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회사가, 이 화학회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직무는 뭐죠? 회계죠. 재무회계. 그럼 재무회계 업무의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요? 우리 기업의 화학 산업에서 성과를 내도록 내 직무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소위 혁신적 직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직무 전략을 바꿀 것인가는 내가 일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화학이란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위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직무를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화학회사에게 맞게 직무 전략을 바꿔서 영향력을 줘야 돼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카테고리, 화학산업에 영향력 주는 재무회계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재무회계를 달리할까, 이 부분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경험, 지식, 인맥, 이런 것들, 관계, 학습, 여러 가지 외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외부 환경의 요소를 배워서 끄집어 갖고 오세요. 외부의 어떤 방법이 있다 끄집어 갖고 오세요. 외부 전문가 만나서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방법을 자꾸 끌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내부에 나의 직무 혁신 전략을 만드는데 도움을 만드세요. 이건 최고의 노하우입니다.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정년이 됐을 때에도요, 내가 정년 퇴직해서 이 조직을 떠나도 내가 이 회사와 계속 연관을 맺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100%의 급여는 아니다 할지라도 50%의 급여를 가지고 50%의 시간을 투여해서 내가 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요, 이 일은 나밖에 못해요. 이 일은 저 사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과 계속 일하게 되겠죠. 그때는 나와 이 회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고객과
프리랜서의 관계입니다. 그럼 나는요, 만약에 내가 그 재무회계사라면 나는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학회사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비슷한 회사에서도 내가 했던 직무를 어떻게 해요? 직무를 응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런 분 있다고 그랬죠? 대리급여 달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내가 받았던 급여를 달라고 하면 어때요? 회사는 고민하죠.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고민이 많이 찹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도록 급여 수준을 낮추되 내가 일하는 매뉴얼을 낮춰서 딱 일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사실 회사의 직장 생활하면 어때요? 내 직무 전략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굉장히 바쁘죠. 비본질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 후에 내가 만약에 기존에 있던 회사와 연관성을 갖는다면 어때요? 이건 대박이죠. 얼마의 급여를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진짜 헌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도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럼 한번 오세요. 저랑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눕시다.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찾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1인겸의 많은 사례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례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7시 저녁에 제 유튜브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경영인 라이브, 김영환의 경영인사이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노하우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